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이처셀이 우리가 수급을 볼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외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은 물론 이제 매도를 했어요. 자, 이 현상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강 대표, 그 주주연대 대표 동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죠. 그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주가 전망, 네, 요거 전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승부주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것도 매매 잘하셔서 좋은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이처스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정보와 사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하튼 그 실시간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급변하는 상황일 때 정확한 정보와 사인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탈방에 그러면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네이처셀이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최근에 여러분 잘 보시고 계시죠? 이 수급 동향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죠. 기관이 얘네가 매도를 하는 것은 이 금융투자의 물량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금융투자는 최근에 여러분 ETF를 통해서 자금 들어오는 것을 금융투자가 집행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ETF에서 여러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금융투자로 잡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TF에서 매도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 ETF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의 매도는 개인의 매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매도하는 거다. 여기에도 개인이 있지만 이 개인은 뭐 물론 순수한 개인이지만 이 기관의 물량도 개인이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 개인 매매가 이 기관으로 잡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자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인 같은 경우는 순수한 매수 형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외인의 매수가 결국 흔들흔들하지만 계속 그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첫날에 그 17만 주 들어왔다는 것도 파는 것 같지만 팔고 사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4월 한 초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외인 매매가 어땠나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과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인 지분율이죠. 이 빨간 선이 외인 지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7.88% 정도의 외인 지분에서 9.37%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죠? 2%는 안 된다 하더라도 2% 가까이 외인 지분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자, 외인이 왜 지분을 지금 네이처셀을 왜 살까요? 확실한 미팅 일정이 있고 조인트 스템의 가속 승인권이나 허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오는 거다.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나 개인은 물론 개인 매도고 기관 매도도 이게 사실 ETF가 개인이 들어온 것이 매도하는 측면이다.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매도하고 외인들은 사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외인이 결국 그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는? 그죠? 그 외인들이 왜 들어오느냐? 결국 미팅권이나 조인트 스템의 허가, 뭐 가속 승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들어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흔들흔들하지만 위쪽으로 네이처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나 또는 그 대차나 이런 부분들 전부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잔고가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공매에 따른 부담이 최근에 많이 경감이 됐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나타나는 공매도량이라는 것은 공매도 하루 동안에 공매도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5월 4일도 10만 주 정도 됐지만 이게 거래가 많았을 뿐이지 장중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매매가 나타났었을 뿐이지
공매도 잔고가 쭉쭉 늘어나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 잔고를 봐야지 이 공매도 거래량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주주연대 대표 강 대표가 네이처셀 5월 21일 바이어 미팅 18일 남았다. 이래서 영상을 하나 올려준 게 있는데 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요거죠. 요겁니다. 주요 일정 및 장소는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에서 진행이 되고요. 미팅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5월 21일 날 그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미팅 결과에 대한 윤곽은 5월 22일 아침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그 강 대표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향후 프로세스 전망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최종 허가 목표는 만약에 가속 승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3월을 공식 허가 타깃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티슈진보다 좀 느렸지만은 가속 승인을 가속 승인 이제 받고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티슈진보다 1년 앞설 수 있는 일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은 좀 늦었지만은 허가는 빠를 수도 있는 가능성은 가속 승인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가속 승인을 받으면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아시다시피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안 되면 반락하고 돼도 뭐 호재 노출되니까 조금 밀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고 그런 가속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 일정 관계는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그걸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명확한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이 지금 현재 부상될 수 있는 시기예요. 뭐 하나 지금 현재 잘못되고 어긋나는 그런 건이 나오려고 한다면 결국 5월 21일이 지나봐야죠. 그죠? 그 전에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가 올라가기 쉬운 게 그 기대감으로 항상 올라가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 쪽에 뭐 반도체 쪽이나 또는 뭐 전력주 뭐 이런 쪽으로만 쏠림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이런 식으로 순매수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걸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쪽으로만 몰리니까 사실 제약바이오가 시원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4월 달부터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처스. 그걸 좀 보시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이 건에 대한 그 빠른 정보나 사인은 제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과 소통을 할 거예요.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거기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좋을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셔서 보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승부주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되는 시장인데 자, 찌질한 종목에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적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대폭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에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 내지 30배.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순이익은 한 4, 6배 정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이런 실적을 낼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실게요. 자,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그죠? 거의 뭐 생바닥이죠. 생바닥에서 이제 위쪽으로 분출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월봉도 역시 뭐 더 플랫하죠. 더 플랫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모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대폭 턴어라운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 잠깐 보면 자, 요거죠. 네,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작년 대비해서 대폭 실적 호전의 원년이 되는 거예요. 원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턴어라운드 될 때 엄청 랠리를 하죠, 여러분. 실적이 단순히 그냥 좋아지는 거, 요거보다도 턴어라운드 될 때,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할 때는 엄청난 강도 있는 상승이 나타나는 게 주가입니다. 근데 이제 대폭 실적 호전의 원년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작년에 실적이 처져 있어가지고요. 2 내지 30배 정도 올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이죠. 네. 그리고 순익 같은 경우도 4배에서 6배 정도. 그리고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은 6년 만에 랠리 초입이라는 거죠. 네. 6년 만입니다. 1, 2년 만도 아니고 6년 만에 랠리 초입이기 때문에 대형 시세를 낼 수 있다. 근데 이미 시세가 오른 게 아니고 생바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멘텀이 있다. 네. 여러분, 이게 일단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고요. 수급 관계를 보시면은 빨간 게 외인이고 초록색이 기관이죠. 메이저가 쭉쭉 하고 있죠. 네, 이미 시작을 했는데 주가는 아직 안 떴다. 크게 안 떴다. 자, 그러면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네, 주가는 생바닥이다 이거죠. 네. 자, 요런 그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패시브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 놓고 하실 수 있어요. 투기 아닌 투자에 최적합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턴어라운드 되는데 중소형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요. 기간은 뭐 1 내지 3개월. 네, 그 정도 수준. 목표 가격은 한 더블 정도.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요 종목 꼭 하셔야 됩니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매수 시기, 중간에 ES, 매도 시기, 비중, 뭐 이런 부분 전부 계속 케어를 지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을 드릴게요. 예. 꼭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 있게 한번 승부를 걸어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